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저희가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들기 지금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인 화면 퓨전 슬라이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이제 정보 전달, 그리고 컨텐츠 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나 이런 상품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요런 거 했었고, 이미지 슬라이드 넣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모아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고객 후기 넣었고, 여기 이제 프라이싱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표까지 완료를 지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아래 위 컨테이너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런 걸 일부러 이제 넣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팀원 소개도 마찬가지로 뭐 고객 후기처럼 작업하면 되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문의사항을 넣어서 보내면은 이메일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고, 그걸 통해서 뭐 이메일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어떤 고객에게 문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이런 컨텐트 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어느 정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지난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컨택트 폼이 있었는데, 이 컨택트 폼을 이용하는 어떤 비율 자체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처럼 이 SNS 매체를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에 메시지 보내면 되고, 뭐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DM 보내가지고 뭐 문의사항을 바로 물어볼 수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모든 문의가 여기에 있는 이 컨택트 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홈페이지를 전부 둘러보고 실질적으로 이 문의를 우리한테 보냈을 때에는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자체는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 문의가 왔을 때에 어떤 그 고객은 이미 저희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모두 숙지를 한 상태에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컨텐트 폼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가능하면은 제가 지금 만들 때에는 아무래도 있는 게 좋고, 이 컨텐트 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홈페이지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방문자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방문자가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택트 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기 누르면은 저희가 지정한 이메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이런 업무 플로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본 테마에서는 이 홈 화면에 컨택트 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폼을 이 블로그 페이지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블로그 페이지 편집을 누릅니다. 방식은 뭐 똑같습니다. 이 컨택트 폼을 글로벌 컨테이너로 저장을 한 다음에 홈 화면에서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컨택트 폼을 여기에 보시면은 세이브 컨테이너를 눌러 가지고 글로벌로 컨테이너를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글로벌로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첫 화면에 전면 페이지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넣어 줄게요. 자,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컨테이너 하나 추가해서 라이브러리에서 컨택트 폼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됐네요.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텍스트나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작동을 잘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몇 개를 이렇게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블락이라고 된 곳에다가 여기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일단 요거를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일단 하고 요거는 어디서 결정하냐면은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에 연락처라고 된 게 있습니다. 자, 연락처로 들어가니까 지금 컨택트 폼이 있고 연락처 양식 1이 있는데 요 연락처 양식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워드프레스를 처음 설치할 때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것 같고, 이 컨택트 폼은 제 생각에는 아바타 테마를 설치하면서 그 아바타 테마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컨택트 폼을 쓰지 않고 연락처 양식이라고 된 기존에 있는 것을 쓸게요. 그래서 편집 눌러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왜 컨택트 폼을 안 쓰고 연락처 양식을 쓰느냐, 뭐 딴 것보다도 여기 있는 메시지 창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입력했을 때 어떤 실수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이렇게 이제 그 경고 메시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컨택트 폼 같은 경우에는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만드는 컨택트 폼 자체가 엄청 복잡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이용하는 조건으로 연락처 양식을 지금 쓰겠습니다. 자, 컨택트 폼 만드실 때에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양식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은 말하자면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입력 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이 양식 탭에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텍스트로 하려고 하면 그냥 여기 텍스트 눌러 가지고 입력하면 되고, 이메일 주소를 받으려면 이메일 여기로 누릅니다. 어떤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받으려면 저기 전화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텔이라고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만드시고, 뭐 주소를 받고 싶으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받고 싶으시면 이런 URL이나 여기 있는 것들 위주로 다 만드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서브밋이라고 된 제출, 요걸 눌러줘야 이렇게 보내기가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양식을 맞춰주고, 컨택트 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양식도 양식이지만 두 번째 탭에 있는 이 메일 탭입니다. 여기에서 받는 사람을 내가 지금 이메일을 받을 주소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원래는 이것을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도메인 주소하고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 이메일 주소가 스팸으로 분류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지메일에서는 이게 메일 자체가 아예 안 옵니다. 뭐 메일 서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이버 메일로 지금 넣어놨고, 보내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의 이메일을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일단은요, 넣고 제목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추가 헤더가 있잖아요. 여기 추가 헤더에서 리플2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이메일하고 이 숫자 번호에 대한 객체가 여기에서 만든 객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삽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추가 헤더에 이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메일 주소에 대한 객체를 넣어줘야만 우리가 이메일을 받았을 때 바로 답장을 눌러 가지고 그 보내는 사람에게 답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 메시지 본문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해주면은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보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시고, 텍스트 오치로 여기에서 지금 성함을 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상대방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메시지 본문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입력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눌러주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단축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넣었던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에서 텍스트는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코드 블락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수정하셔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세이브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발송하면은 저희가 지정한 여기 받는 사람에 대한 이메일 주소로 이 내용을 가지고 메일이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필수에 대한 필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양식을 입력할 때 여기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넣어주면은 필수에 대한 필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라벨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폰트 컬러를 제가 넣어준 것은 이게 지금 기본으로 되게 되면 이 글자 색깔이 어두워 가지고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 폰트 컬러를 그냥 HTML 코드로 그냥 제가 넣어 놨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테마나 어떤 배경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외에 이런 숫자 같은 것도 이제 그 입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고, 이 전체적인 양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방금 테스트 5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잘 도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낸 사람 이름 이메일이 지금 테스트 5잖아요. 이 상태에서 답장을 눌렀을 때 바로 이 보낸 사람 주소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이메일 주소로 되는지만 확인하면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답장 눌러 가지고 받는 사람 주소에 요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 요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컨택트 폼은 그 워드프레스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메일이 잘 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도메인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저희 도메인 주소 이메일로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bcd 골뱅이 저희 홈페이지 주소.com 이런 식으로 공식 이메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요거 바꿔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 바꿔주는 것은 나중에 도메인 구매해서 홈페이지 주소 바꾼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컨택트 폼까지 끝났고 마지막에 이 푸터 작업,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제일 밑에 있는 하단 작업, 하단 부분 작업하는 것만 남았고요. 요것만 완성을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조금 수정만 하고 고치면은 홈페이지 제작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푸터를 좀 수정해주고, 푸터가 끝나면은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손볼 부분 조금만 손봐 가지고 이제 완성을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푸터부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지금 이 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는 지금 구글 맵을 넣어 가지고 위치를 보여주는 이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푸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이게 하나하나가 어쨌든 간에 모바일에서 봤을 때에는 스크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다 없애고 1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주는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걸 하려면은 관리자에서 아바다에서 테마 옵션으로 간 다음에 푸터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 지금 3단으로 칼럼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1단으로 바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 있는 요렇게 지금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이제 요런 글자나 어떤 요런 링크를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건 어디서 하느냐면은 메뉴에서 테마 디자인에서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별도로 위젯으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푸터 위젯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사용자 정의 HTML로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 타이틀 부분이 지금 이 글자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머지 뭐 필요 없는 것들을 만약에 이제 지우시고 싶으시면은 이 HTML 코드 중에 이 주석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영업시간이나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영업시간이나 이런 걸 표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갈호 그리고 느낌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빼기 버튼이 있죠. 빼기 버튼 두 개를 넣고,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다시 빼기 버튼 두 개 놓고 괄호를 닫아주면은 HTML 코드에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주석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이제 보관하면서 가리는 용도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 처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모두 이제 가리는 형태로 만들고, 요것도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follow us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런 SNS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그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HTML 코드에서 입력이 안 된 부분은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샵으로 임시로 들어와 있죠. 요거를 주소를 바꿔주면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트위터는 없으니까 트위터는 빼겠습니다. 트위터는 그냥 여기 있는 샵 지워버리면은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뭐 핀터레스트는 없어가지고 핀터레스트는 또 빼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거 이제 지워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저희가 작업하는 푸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모바일에서 봤을 때에는 PC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모바일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지고, 요걸 클릭했을 때 이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잘 됐네요. 자, 요러면은 홈페이지 제작이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저희는 지금 제가 만드는 거는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고 그 외에 있는 이런 메뉴들은 제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을 이제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워줘 볼게요.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간 다음에 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임시글은 사실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나머지 전면 페이지 외에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다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휴지통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 안에 어떤 객체들이나 이런 구성이나 어떤 이런 디자인을 나중에 저희가 또 뽑아 와 가지고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을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페이지를 삭제하기 전에 이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백업본을 만들어 두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 가지고 이 전체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까만색으로 된 퓨전 빌더에서 세이브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컨테이너였고 지금은 템플릿이죠. 여기에서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join now 백업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세이브 템플릿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백업이 됐습니다. 이 백업본은 삭제하지 않고 이제
이 여기에 있는 페이지를 지금 이제 저희가 삭제할 겁니다. 바로 휴지통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럼 삭제가 됐죠. 마찬가지로 다른 페이지들도 삭제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안 나오는 요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작업이 안 됐는데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데모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방지를 하고, 자, 요렇게 하면은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들기 한 페이지짜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페이지를 도메인 구매해 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직접 이제 저희 회사 비즈니스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해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회사가 뭐 이제 SNS 컨텐츠 만들고 요런 이제 뭐 홍보 영상 찍고 홍보 사진 찍고 요런 일을 이제 하고 있고, 워드프레스 뭐 외주를 받아 가지고 워드프레스를 홈페이지를 뭐 대신 제작해 주거나 이런 비즈니스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홈페이지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조금 더 객체들 넣고 페이지 추가해 가지고, 그리고 블로그처럼 운영할 때에는 어떤 글쓰기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고 SEO라고 해 가지고 검색 엔진 최적화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구글에 대한 검색 엔진 최적화이고, 저희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별도의 포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이버나 다음 자체에서 블로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는 워드프레스를 블로그처럼 썼을 때에는 어떤 특정 주제가 있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조금 일반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도 블로그가 따로 있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진짜 비즈니스 정보만 알려주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그래서 정보 확인만 하는 이런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어느 정도 신뢰성도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가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람들이 조금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영상 찍으면서 제가 만들다 보니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약간 클래식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 기존에는 지금 것보다 정보가 더 많아 가지고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런 페이지들 운영을 해보니까 이 세부 페이지로 접속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가지고 세부 페이지를 과감하게 없애고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안내하는 이런 홈페이지 워드프레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지금 완성은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요런 사진 교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메인 구매해 가지고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진행하면서 가끔씩 영상 찍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올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어떤 뭐 스킬이라기보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겠고,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소비자나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잘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이 홈페이지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들기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어떤 컨텐츠 제작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